오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저 들판으로 안 나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포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먼저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신 몇 분을 시간이 조금 있어서 뒤에 몇 분 손님 모실 때까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안봉태 수필가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현미, 유영애, 윤한글 시인님 네 분 같이 일어서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 교수로 계셨던 곽홍탁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직계의 저의 대선배이신 서정융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동 출신이십니다. 서정융 선생님 들어주시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종주를 하시는 홍보대사 김영삼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쪽에 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국토를 50회 이상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메일의 장명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이 촬영해 주시는 정하룡 우리 홍보 이사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주 반가운 제 고향,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배님이셨던 고향 형님 오셨습니다. 금성락 형님과 친구분 이수근 선생님 같이 소개드립니다. 청송 출신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황보식 선생이 아니고 황보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한국운동 추진본부의 박종수, 송창규 두 분 고모님 오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 초대 서정학 기자님하고 절친하신 관계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 또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행사 주관하시고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일본 명문 교토 대학에서 석유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시면서 학장도 역임하시고 대한 화학학회 전국학회입니다. 회장을 역임하신 심상철 박사님께서 석유의 운명과 화학물질의 습격이라고 할까, 화학물질의 반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청송심시 대종회의 심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 앞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성택 우리 또 대종회 고모님도 오셨습니다. 동구청에서 건설국장으로 계시고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분은 소개는 생략드리고 또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범어도서관에서 또 행사가 문협 주최하는 신앙송 행사로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제가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진행은
우리 김영근 박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영근 박사 잠시 서주시면 저하고 같이 학교를 같이 다녔고 달성군 교육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도산 선미술원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 박사께서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다음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심상철 교수님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전통 깊은 담수에서 강연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와서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으시고 해서 상당히 보람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효목도서관 이제 이름이 수성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구 사회문화대학의 그 교수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원장님이 소개했지만 저는 일본 교토 대학에서 석유학과에서 학위를 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석유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여러 방면의 상식을 좀 이해하는 것이 서로 생활하면서 대화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너댓 개를 내가 좀 늘 관심이 있고 실제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주대학의 박찬홍 명예교수가 거의 우리 나이 됩니다. 뭐 80한 내 나이인 것은 81세 정도. 근데 이 양반이 2015년부터 암에 걸린 것이 9분 걸리는데 실제로 이름도 뭐 듣도 보도 만한 이런 이름이 이제 다 여기 놓은데 그 위치가 1번 시작해서 10번까지 전체 다 걸린 그런 참 뭐 철인 중에 철인이다. 우리는 암 한 번 걸리면 이거 죽었다 또는 죽구나 살아도 뭐 영 참 뭐 흐늘흐늘 하는데 이 양반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실로 끌고 다니면서 이런 있고 집에는 여기 이야기 있지만은 하루에도 이제 천국 지옥을 오가는데 이 양반은 자기 큰 그 마루 앞에 대형의 거울을 세워놓고 늘 암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 자식아 너는 운이 나빠가지고 내 인대 들어온데 아마 얼마 못 갈 거라. 너는 뭐 내 인대 죽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 처면을 가지고 암하고 투쟁하는. 그래서 10번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사가 뭐 진찰로 한 10번째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 첫 번 오다 한 잔 줄 알고 이야기를 해본 게네 또 그런 게 10번까지 쭉 올라오니까 고마워 이사가 놀래버려가지고 아이고 뭐 환자의 상식에 의해서 치료하면 되겠다. 이사로서는 아무 그 뭐 제한해 줄 게 없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좀 더 생활하는 상황이 어떻는가 좀 체크를 해보니 옛날에 있는 이런 모든 자료가 전부 다 삭제가 다 돼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좀 불길한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참 철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 암이라는 거 걸리면 죽는다는 것보다 걸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동맥 손상에 일어나는 이제 상황을 설명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말초 이제 동맥에 이 문제가 생기면 사망률은 45%까지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만 걸리 있으면 한 3% 정도의 사망률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 되면은 생명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지. 그게 만약 방임해가지고 딴 거하고 연결되면 거의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요, 우리 종희 회장님도 왔지만은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병원 가는 거를 무관심하게 해가지고 사실 관상동맥 우회로술 들어봤죠.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심장에 동맥에 막히 가지고 이 가슴을 여는 수술을 삼성병원에 했어요. 그런 게 참 병원에 그게 수술 때 누워보니 참 감정이 아주 복잡하더라고. 내가 이리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마지막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와이프인데 알려줘야 되나 마느냐 이래 자꾸 일을 쌓다가 아이고 삼성이 나를 죽이겠나, 안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줬다 틀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요즘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딴 데하고 연결 말초라든지 뇌에 가면 거의 25% 33%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병원에 어떤 권한이 있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몸에 물이 한 70%다 이런데 61.8%.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원소들 프로테인인데, 요게 무게로 본 인체거든. 결국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뇌가 1.6kg거든. 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크로모름 보면요, 간이 1.1kg.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보면은 방광이 1.1kg. 이제 우리가 방광에 얼마 굉장히 아까 밤에도 2번, 3번 나가서 보는 그런 게 있으니 크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관 우리 한 25g 2개가 그거 얼마인데, 그 다음에 유방은 보면 얼마냐 100g. 그래 이게 할머니 유방하고 젊은 유방하고 다르긴 평균해서 이런 상식을 가지고 농담할 때 재미있는 걸 꾸며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요건 좀 중요한데 요건 뭐냐 하면은 수명을 늘리는 건강생활부와 수명을 재촉하는 나쁜 습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생은 드라마다 이런 것으로 기억을 잘 합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드라마가 뭐냐? 드림 꿈하고 로맨스 사랑하고 액션 실제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미스테리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애드벤처 모험심을 가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장수하는 데에 에펙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천적인 사고, 내가 여기에 속합니다. 굉장히 나는 낙천적이고 내일 무엇이 무너져도 나만은 살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딴 사람하고 이거 굉장히 친화하는 그것이 굉장히 딴 사람보다 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부모를 가진 그 자녀는 10년을 더 오래 산다 이런. 그런 게 우리 집에 와이프인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장인어른이 95세고 장모님은 지금 100살인데 아직도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 내보다 10년 더 사면 이 골치 아프다는데 이런데 일찍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에 한 보면 결혼 잘하면 한 7년 더 살고 이혼해버리면 마이너스 3년이고 이런 것이 우리인데는 재미있는 그 숫자를 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TV 보면 마이너스 8년 일찍 죽는다 이리 돼버려. 그래 우리 집사람 드라마 같은 거 열심히 봐서 니그라 뭐 2년밖에 못 산대. 10년 버린다는 거 닦아먹고 2년밖에 못 사니까 이거 슬프지 않나 걔가 요즘은 잘 안 봐요. 하면 내가 자꾸 쫓아가지고 사우나 보내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드라마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 보면은 특히 자기 비하. 내가 살아서 뭐 아느냐더니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부경대학에서 교수가 6,800명을 그 조사를 하니까 내가 자기 비하고 내가 늙었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니까 실제로 병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같은 연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병이 발병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보면 인사할 때 니양 와 늙은 거 그 소리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전에 참 우지거리 좀 기름기가 반질반질하네라든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 대해서는 절대로 늙었다 소리 그거 하면은 상대방인데 독약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좀 열심히 그 상대방인데 좀 젊었다라는 인사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제 산소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몸 전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발끝까지 가고 또 그 CO2 이산화탄소를 오가지고 호흡이나 딴 거로 내뿜고 이러는데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붙으면은 200배의 결합력이 강하니까 피가 스톱돼 버려가지고 연탄가스에 사망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화학적으로는 이런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기 중에는 한 50ppm, ppm 그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parts per million, 100분의 1의 단위를 ppm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ppm. 그래서 100개가 있는 중에 한 개 단위를 우리는 ppm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200ppm이 3시간 공간에 있으면은 100 중에 200ppm이 있으면 두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800ppm 45분까지 흡입하면 두통 빈혈 이제 구토가 나옵니다. 그 100 중에 1000ppm이 되면 2-3시간 내에 흡입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연탄가스 옛날에 하여간 많이 죽었잖아요. 내 지금 바로 밑에 동생이 고대 다닐 때 도서관 갔다 왔다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연탄 문을 열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이틀 못 가해놨어요. 보니까 이제 엉덩이가 다 사가지고 다 버무려져 뼈가 바로 노출돼요. 내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 돈은 좀 보냈지만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박사하러 가가지고 그런 비보를 듣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자, 그럼 오늘 이제 실제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석유의 운명과 화학물질의 습격이라는 이제 이런 제목인데 석유의 운명은 땅 속에 있거나 또는 딴 어떤 구성원과 가지고 있을 때 요놈 운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전부 다 탈바꿈을 해가지고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석유, 옷도 석유, 사람도 석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여는 내가 아까 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별세했어요. 그럼 군함회 중에 내가 5번째인데 제일 밑에 동생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버지 별세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거의 주위에 보면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될 그런 참 환경에서 내가 자라났는데 그러나 사실은 내 학부일 때 교수님이 이야기 교수님이라고 그 양반은 또 이거
코카콜라 많이 마셔가지고 또이뭐 대동맥이 다 막히가 좀 일찍 별세했는데 70초에 별세했는데 이 어른이 어떻게 대학원 가야 된다. 자네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사 되면 교장인데 굉장히 쿠살이 됐고 뭐 승진도 안 되고 뭐 하다 다 하면서 뭐 얼마나 하든지 아마 거기에 막 완전히 정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밑에 동생이 너희는 뭐 내가 사실은 선생해가지고 오늘 좀 대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네. 선생의 정은 못 끊어가지고 결국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교토 대학 가고 캐나다 오타와 대학 가고 뭐 중국 연변 그 가서 뭐그 이제 이런 역사가 전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에서 중앙에 활동한 사람은 내만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대한학교 회장도 했지만 화학관련연합회 회장 부르면 5개 화학관련할 때 여기에 통합회장도 하고 중앙에서 그래서 이건 뭐겠느냐 내가 잘났다기보다는 결국 성실하게 학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많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는 직접 선거해가지고 회장을 뽑기 때문에 대한화학회 회장 보면은 580학회 있는 중에 1번 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관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서 서울 친구들이 젊어 저기 뭐 웃자고 사는데 뭐 사실 그 한 20억 가지고 있는데 저게 더 나오면 저돈다 털어무버리고 어디면 뒷끝 아니냐 그런 극한적인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때 좀 우스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유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반갑다. 너 석유 아닌가? 서로 이제 뭐 연예인 이름 모르겠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석유에 들어있는 원소, 사람의 원소가 똑같아요. 그럼 석유도 수소, 탄소가 주로 석유의 주성분이지만 질소, 산소, 인, 유황 이런 것들인데 우리 사람 몸에 단백질 같은 데도 똑같은 그 원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석유와 사람과 똑같다 이제 이래서 둘이가 인사할 때도 석유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났다든지 이런 인사여도 그런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요 보면 알지만 요거는 다 아는 게지만 수소면 H라 쓰고 탄소금은 C 쓰고 산소금은 O 쓰고 원자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나중에 물질이 노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학과 이러면은 페트롤리움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디바르면 또 페트롤리움 케미스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페트라 그런 거는 이제 라틴어에 돌 또는 바위라는 그런 단어예요. 올레움 부는 거는 기름 부는 그 말에 두 개 합성어가 페트롤리움에 빼버리고 붙이나. 자 그런데 내가 박사받은 석유화학과의 영어 이름은 어떻느냐? 디파르먼트 하이드로카본 케미스트리. 그럼 요 하이드로 그런 거는 아까 앞에 놓은 하이드로젠 수소에 적당하게 된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카본은 탄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소하고 탄소화학의 과다 이런 말이 광범위한 석유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석유도 포함하지만 사람도 포함하고 동식물도 포함하는 것이 석유다. 굉장히 일본 정도만 돼도 광범위한 그런 것을 석유의 정의로 했는데 우리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만이 석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메탄 그런 거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은 메탄가스 건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치사하는데
도시가스를 저 물질이 주성분이다. 그래서 메탄가스. 그러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요놈이 고압하고 저온이 있으면은 요 가스인데 요놈이 물하고 이래 붙으면은 메탄하이드레트 해가지고 고체에 불묻는 자 바로 얼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게 우리 그 알코올 뭐 지금 고체 알코올 그런 거 있잖아요. 불고기 집에 가면 펄펄한 똑같은 형태인데 굉장히 이거는 뭐 불순물이 적은 이래서 지금 우리가 5번째 우리나라가 땅 속에서 울릉지 그 지하에서 우리가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뭐 에탄 구는 거는 우리 생활에 별로 많은 이야기 안 한데 요 나중에 요 프로판 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소리고 부탄 구는 것도 많이 쓰는 말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LPG 구는 말을 LPG 그러니까 LPG는 어떤 뜻이냐? 본래 뜻은 액화 석유가스라는 단어의 글자예요. 그러면 liquefied, liquefied petroleum gas 그 앞에 자만 따가 LPG인데 우리 대학에 이름은 못 팔기고 이미 별세한 분이 뭐 글 쓰면서 그거를 잘못 써가지고 liquefied 프로판가스라고 이래 써가지고 어떤 뭐 대학을 졸업한 가정주부인데 공격을 받았다는 그 웃지 못한 일이 그 무심하게 생각하면 막 프로판가스가 줄어지만은 그 원뜻은 페트로리움 석유라는 피를 써야 되는데 이 양반이 프로판을 써가지고 그래 뭐 자기가 사과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옛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양반은 누냐 케쿨레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독일의 화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체 물질을 얻었는데 이거 뭐 모든 분석을 해보니까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요래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해도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탄소는 수소 몇 개 가져야 된다 했어요. 4개를 가져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 탄소가 요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6개면 곱하기 4를 내가 24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 6개밖에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뭐 실험하다가 보면 이 양반이 보면 필요해가지고 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뱀이 자기 앞에 오가지고 따대리를 쫙 터뜨려. 여기 뭐 이 구조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알겠나 싶어가지고 그림을 이제 종이 위에 그려가지고 하나는 일직선 한쪽은 2개를 요렇게 뺑 돌리니까 탄소 6개, 수소 6개 이게 벤젠입니다. 벤젠 분은 그래서 케쿨레가 아주 유명한 이제 화학자로서 이제 이름을 세계 많이 날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제일 처음 발견한 분이 케큐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꿈에 뭐 나타나가지고 뭐 그 답은 이런 거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에 집착하면은 상당히 또 해답을 준다는 그런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석유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단은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석유는 한 뭐 요즘은 좀 떨어지가 한 50% 정도에 이제 있을 건데 이 석유 자체는 육해공의 교통수단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에 전력원, 동력원 쓰는데 비에너지 얘는 뭐를 쓰냐면 기계유의 윤활유 알지요? 윤활유 피스톤 이거 압축할 때 그게 뭐 열이 나고 할 때 뭐 이거 뭐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면 빨리 이제 그 되는 그것이 석유 속에 윤활유라는 이제 물질이 거기 하면 압력 같은 그런 것을 아주 컨트롤하죠. 석유 화학 제품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제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석유 제품 그런 거는 땅 속에 그대로 올라 있는 상태 여러 상품들, 땅 변화를 안 주고 땅 속에 있는 그대로서 분류해 나는 거고, 화학이 들어가면 이 자체를 자르든지 뭐 해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죠. 그 석유 포리에스터, 이게 석유에서 바로 얻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바뀐 상태의 어떤 제품이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개대로 석유 화학 제품 개보면 아주 이거는 뭐 참 무식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석유는 이식주를 동시에 다 해결해 주는 이런 고마운 문제. 자, 합성 섬유 조금 전에 이 ODM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를 입고 석유 단백질 끄는 거는 석유 주요소 그런데 어디 구석에 가면 그 뭐고 이런 기름 같은 게 떠 있는 그게 바로 조금 더 가면은 하얀 알갱이를 만드는 단백질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사료에 벌써도 석유를 가고 곰팡이를 이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는 뭐냐? PVC 파이프 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PVC 파이프 들고 오면 저 강변에 가 타자타자 해가 집지 있다가 또 다 거둬가지고 온실 집에 오고, 이런 게 석유가 동시에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느냐.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석유 자원을 말할 때 3대 산업이 뭐냐? 석유 강업, 뭐 말 그대로 석유를 어디 있는 곳 찾아야 되겠죠. 찾는 것. 그 다음에 석유 정제, 석유를 올리면은 그 짬뽕이 돼가 모래, 물, 찌꺼기 엄청 많은데, 그거를 석유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방법을 석유 정제, 석유 화학공, 아까 이야기했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 울산에 가면 석유 화학 단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3대 산업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이거 이제 석유거든. 석유. 여기 하얀 선은 바로 이 석유 액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선이 되는데, 네이트럴 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색 가솔린, 그 다음에 킬로신 부는 거는 등유. 우리 날로 쓰고 비행기에도 나중 쓰는데, 가스오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고, 가스하고 오일하고 이 무슨 뜻이냐, 경유. 우리 주유소 가면 경유라고 그거를 가스 오일 이렇게 해. 근데 이런 것도 하나에 나무. 우리는 이 뭐 가스하고 오일하고 이거 뭐 두 가지 붙은 나무 이 뭐고 이랬다는데 경유. 그 다음에 표. 요 표 연료고 기름이고, 이것을 이제 경유의 위에 있는 거 이제 중유. 그렇죠? 자, 이거 봅니다. 이거는 등유, 갱유, 중유. 루브리케이팅 오일 왁스. 이 초 만드는 거예요. 초 만들 때, 그 석유에서 초 만드는 원료. 아까 루브리케이팅, 이제 저거는 뭐냐? 바로 육난유. 아까 그 피스톤에 열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나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요거는 제일 찌꺼기. 그러니까 석유에는 저 온도, 탄소수 이런 거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분류가 돼 놓을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냐? 요 또 다른 석유는 뭐냐 하면은 탈샌드. 특히 캐나다 같은 데는 모래 덩어리에 기름하고 떼벽이로 돼가지고 뜨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석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료예요. 그 다음에 오일 셰일 그런 거는 요즘 뭐고 오일 뭐고 셰일 가스 풀 때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사는 이 셰일 가스. 요거는 고체에서 기름을 뽑아내요. 나중에 오래 그러면. 그러기에 요 천연가스도 그 자체도 있지만은 요 분류해가 하나, 둘, 셋, 넷. 요것을 석유계 자원이라고 합니다. 석유 푸는 거는 땅 속에서 액체로 뽑아낸 하나지만은 그 외에도 세 개를 더 보태가지고 석유계 자원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천연가스 뭐 요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더 하니까 조금씩 띄우고, 요 보면은 실제로 1967년에 석유를 뭐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보니까 32년밖에 쓸 수 있는 기름이 땅 속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32년을 보태면 여기 얼마 되지요? 1967에 31을 보태면 1999년, 여기 옛날에 한참 유행한 거 교회 가면 휴그가 온다. 휴그 암흑세계가 온다 그런 게 1999년 저거하고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교회에서 저런 거를 알아가지고 절대면은 우지되는 암흑세계가 되고, 고마 세상이 끝나니까 지문 써도 저래 뭐 교회에 내라 해가지고 뭐 전부 다 그다 가지고 뭐 어떤 친구는 패망하고 어떤 친구는 뭐 그 하고 이런 게 이제 웃지 못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게 아까 천연가스가 실제로 석유로 환산하면 45년간을 더 쓸 수 있는 많은 천연가스가 이제 된다 이런 게. 그런 게 요 아까 이야기해놨죠. 요거는 반드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요건 알아내요. 석유 제품. 그는 석유를 변하지 않고 온도에 의해서 분리되는 상품을 석유 제품. 그 다음에 그 석유 제품을 어떠한 열이나 촉매나 뭐 외부에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딴 거로 바꿔놓은 제품들, PVC.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옷. 이런 것은 전부 다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해요. 이거를 석유 제품 개발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 뭐 휘발유고. 그러니까 저런 단어를 잘 선택해 쓰는 것도 뭐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석유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먼 고생대 수억 년 전부터 신생대 천만 년 그 신생대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석유의 성인, 석유가 만들어지면 땅속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유기성인설이라 해가지고 아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 동식물이 그 변화를 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걸러낸 액체가 석유다 보는 것이 바로 저기 유기성인설이거든요. 유기성 알겠죠? 식물, 동물, 사람이 땅속으로 넘어가가지고 고압, 고온, 저압 이런 거에 의해 그대로 필터링 했다 이렇게 생각. 그것을 석유가 생긴 원인으로 제공하는 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우리 뭐 나중에 여기 요런 전설 따라 삼설이 우리 좀 젊을 때 뭐 라디오 나오는 거 많이 듣고 재미를 느낀데 그런 거하고 맞아. 우리나라도 15세기 토암산 부근에 타는 것이 솟아나는 그런 문서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일만 전에 박 대통령이 석유 난다고 그때 이야기하고 했죠. 그것의 지역이에요. 토암산 개도 산거를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석유 난 뒤 노는데 석유 난다 해가지고 일본에만 신문 광고만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런 거를 전부 그 일본 학생들이 내 책상 위에 소복이 대놨어요. 당신 앞으로 만나기 힘들 건 같다고 말이지. 내가 보고 아이고 참 당신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여기서 석유 공부하고 뭐 큰 거 뭐 한 덩거리 할 거다 이냐 싸고 그래서 나중에 참 부끄러워 보기도 못 드는데 어쨌든 그런 박 대통령의 위기를 잘 모면하는 그런 쇼의 내용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다. 이제 그래 하면 보통 비산유국에는 1억 배럴에서 하루에 2만 배럴을 바로 얻는 것을 저게 경제성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산유국은 얼마냐? 3억 배럴에 하루에 5만 배럴 이상. 1배럴은 얼마냐면 159리터를 1배럴. 그러니까 우리 그 물 2리터짜리 그런 거를 계산해 보면 그게 몇 개냐면 대충 머리에 넣을 거예요. 자, 이런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묻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산유국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서 산유국이다 아니다. 산유국이었나? 이거 아니면 저기 이제 산유국. 우리나라는 산유국에 등재가 돼 있어. 그럼 몇 번째 산유국이 몇 번째? 그거는 뭐 마음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시간 가지고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재가 돼 있으니 그런 것도 알고, 내가 사실은 신문을 뭐 붙여가 있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뭐 에너지 컨퍼런스 하는데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근데 사실 나와 있고 경남 서부 경남에는 석유하고 가스를 많이 공급받아가 있고 하다가 2024년 내년 초에 한 벌써 그 석유를 파낸 곳은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거기에 뭐고 이산화탄소 그거 바로 저장고로 지금 쓰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0년밖에 그게 석유 가스를 못 쓴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불행하다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산유국이냐 아니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산유국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100년을 쓸 수 있는 지하자원이 그 땅속에 묻혀 있어. 그런데 70년간은 그것이 석유 한 방울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온 동네 이스라엘 주위에는 뭐 중동 그 미워하는 나라들이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서 석유 나오는 것을 바로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안 주가지고 저 노르웨이 저 아프리카 뭐 온 데 가서 서름을 70년간 많이 받으니 나중에 온 시간이 조금 안 될까 봐 미리 이야기해 버린데, 지금 뭐 그런데 아까 셰일 가스도 또 거기에서 나오고 그런 게 복 받은 나라인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미 뭐 창세기인가 그런 데서 그런 것 지하에 모래와 같이 얻을 것이 풍부하나니 그런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게 벌써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우리나라는 토암산에서 하는 것이 솟아난다고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를 하느냐? 배사부족 하는 건 뭐죠? 배사부족. 이거는 낙타 등을 말하는 거예요. 배사부족. 그러니까 반드시 지형이 낙타 등같이 있는 데만 기름이 나온다.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쯤 되느냐? 1만 메터까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석유를 찾아내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찬성론자냐? 석유가 앞으로 쓰면 없어질 것 아니냐? 석유는 무한대다. 석유가 쓰니까 없어질 거는 사실 아니냐? 그렇게 차이가 나누는데, 나는 그 학생들인데도 나는 찬성론자다. 무한정이 있다. 그러니까 땅 어디라도 뚫으면 석유는 나오는데 거기 경제성 있는 없는 데를 찾는 것은 지진파를 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해가 찾아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뭐 우리 땅 밑에는 기름을 따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굴을 하나 딱 뚫러 가지고 석유가 풍풍 쏟아진 데가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석유의 표준보다 에서 유황분은 석유에서는 암이라고 합니다. 유황은 석유에서 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석유 들어가 있는 유황분이 많으면 이거는 석유값이 형편 없고, 그런 게 적을수록 석유값이 고급 석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흑해에서는 32개를 뚫러가지고 한 개 성공하면 저기 보통 1000만 불이 더 들어가는 한 구멍을 뚫으면 그런데 저기 32개 하니까 영국의 경제가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
석유 하나 찾아가지고 그 주위에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경제가 살아난 이런 도박 같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하면 동해 1가스전 푸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천연가스가 2,500원 일반 피드라는 LNG 이거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계산하면 한 500만 톤 원유는 200만 배럴이 15년간에 울산 경남 지역에 40만 톤을 34만 가구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20년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혼자 떨어진다고 해서 너는 그러면 산유국의 수입만 산유국 등록돼 있으니까 그 주위에 지금 유전을 크게 지금 다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석유를 이제 채굴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가스가 녹아가지고 벌써 타고 있을 때, 여기에는 적어도 있다.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주의를 찾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지요. 여기 보면은 석유공사가 CCS 부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카본 캡처 앤드 스토리지. 바로 여기엔 석유를 다 빼버린데 이산화탄소 CO2를 전부 다 지하에 이제 고체로 차곡차곡 재가지고 우리 탄소 누구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다. 문 대통령 친구 이게 안 되는데 50%를 줄이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한 게라 선진국이나 이런 거는 20% 30%도 안 되게 해놨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쇼하다가 걸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캡처 잡고 저장하는 이런 또 목적으로 요 밑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디에 우리가 저장을 할 거냐 굉장히 문제겠다는데 바로 석유 빼냐고 빈 공간을 그게 잡아 이어가지고 그거는 묻겠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에 있죠. 지금 아까 가스전 캐가지고 그 석유하고 가스가 나온 데는 울산에서 바로 여기에 58km 한 요 지점이 아까 가스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냐 하면 요 강구의 중구 및 동구지 요 공간 표시되는데 여기가 석유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외국 자본도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수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산유국이겠다 어깨를 쭉 펴도 되는데 어디 가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게 지금 장관도 그런 이야기하고 내가 들으면 굉장히 신경질이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뛰 가서 맥살이 잡을 수도 없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친구들 되겠는지 이런 생각만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으로 기억을 좀 할 거는 6-1 강구의 중부 및 동부 지역에는 우리가 석유가 아주 많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석유에 대해서 혜택을 제2의 석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전에는 기름이 남는 거는 S오일에 좀 냉기게 해가지고 팔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S오일 기름 좋아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석유라고 하면 땅 속에서 파올리기 때문에 응성설이 잡탕이에요. 완전히 모래, 물, 찌꺼기들이 응성이 떡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적당한 방법을 해가지고 상품 쪽으로 나누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제일 여기에 요 파 있는 오일 샌드에 모래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기름만 여기에 내가지고 여면은 그 다음에 이 히팅을 여기에서 쭉 하면은 제일 약한 게 올라가는 게 여기 LPG예요. 가스. 그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밑에서 뺑 돌아간 그 순서대로 휘발성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제일 밑에 못 올라가는 옳지? 아스팔트.
그래서 요 보면은 벌써 여기에 등유근을 비행기 연료, 휘발유는 우리 자동차, 뭐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나프타는 이제 우리 제품만. 그래서 요거를 등유탑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가면 뭐 이런 게 엄청 걸리세요. 그 상품이 뭐 요리 쏙 빼내고 쏙 빼내고. 여기 아까 있는 오일 샌드가 이게 바위덩어리인데 요게 굉장히 고열을 해가지고 주고 나중에 뽑아 이렇게 올려버리면 바로 거기에 있는 돌 속에 있는 이런 오일하고 가스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계 자원은 뭐라 해야 된다겠죠? 석유계 자원. 석유계 자원 시간 이런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쉬다가 커피 한 잔을 다시 있다. 예. 지금부터 10분만 간단간단 코멘트하고 제2과제인 우리가 화학물질의 섭격이 또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알고 파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독도 밑 바다에서 이제 아까 낸 그 뭐 하이드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 얼음을 우리가 땅 속에서 끌어올리가 불태우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계에서 몇 나라가 성공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미국, 일본, 인도, 중국 세계 5번째 우리나라에서 땅 속에 있는 얼음 연료를 끄집어 내 가지고 실험하는 거니까 기술이 대단한 거지요. 참 석유 공사가 생겨가지고 언제 기술이 발전됐다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가 생기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 하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정모씨라고 이름 안 밝힌데 울산에 가가지고 어디 저 포항에 가가지고 땅굴 뭐 뚫러가지고 석유한다고 그때 신문에 많이 나고 사기꾼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석유에 대해서 쇼를 좀 많이 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일반 초등학생이라도 쇼하는 게 많이 여기에 노출되는데 이제 여보 뭐 A0, B0, 이제 D0으로 해가지고 이래 이제 이 친구는 경험을 해본 게는 그 석유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유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쇼를 많이 한 이름이 요 결국 하강암 나오는 거는 석유가 없다는 건데 뭐 우지하다 보면은 1475m 푹 내려가는데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요게 이제 뭐 양은 많지 않지만은 여기 뭐 놓은데 한 드럼 정도 놓았다 이런 식이거든. 한 드럼 캐가지고는 뭐 석유가 나다니 이건 너무 막 깨싸고 터지고 막 야단 나는데 한 드럼밖에 안 놓았다. 그거 보니 또 갱유하고 똑같은데 이게 처리할 때 물하고 갱유를 이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놈이 고래 새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인 거를 이어서는 좀 쇼하기 위해 가지고 석유 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돼. 나도 그 의성탐리에서 석유가 난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뭐 지방신문에는 그때 야단 났지. 탐리에서 석유 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그 공업과장이 온데 연락하니까 전부 다 내 이름을 팔려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신상철 교수가 정모해갖고 자기는 다 빠져버리면서 그런 나이 막 그거 막 사정을 하는 거라. 아이고 교수님 좀 이게 막 너무 기자들이 많이 오가지고 막 분탕지인데 죽겠습니다 일사하면서 그래 뭐 어떻더나 보니까 아주 무릎 막 기름이 동동동동동동 요장코는 자체가 석유 넣었다 그러면 흙가루색에 검은 그런 액체가 뭐 찐득찐득한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티 넣어야 되거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주위에 뭐 딴짓 해가지고 그게 섬에 등기다. 나중에 알고 보면 몇 메터 위에서 물포 올린다고 이거 발동기 그 돌리다가 기름이 쏟아가 제일 그래가지고 그 해결되고 이게 박 대통령 그 쇼하고 그하고 또 일치돼. 그 요도 그래. 한 드럼 뺏기고 1475m 판데 나중에 보면 한 드럼 정도밖에 안 놓다고 그러고 그것도 갱유하고 똑같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고 뭐 안 되거든. 예, 그래서 그런 쇼가 벌어진 게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근데 나도 여 미치가지고 일본에서 또 글로 써가지고 보냈더만은 조선일보 내는데 그때 돌아오고 물어보면 안 났더군데 석유도 안 나는데 내가 흥분해가지고 일본 그 잡지 같은 거 기사 가지고 썼대기 실을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쇼 이게 이제 오인철 수석이 그 당시에 공업 이제 이 전문 분야라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보니 이게 아만케도 의심되는 게 많다 보니까 박 대통령은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라 이런 그 있고 하여튼 그때 위기가 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북한인데 북한이 몽골에서 들어가고 그 영국에서 들어가고 중국에서 들어가고 석유 좀 그거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도 그 성공하지면 다 티나오고 요즘은 뭐 한 30 얼마 뭐 이런 거 뽑아 올리는데 러시아하고 저 불가리아 사는 참 어려운 사람들 기술자가 요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파낸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북한에는 상당히 석유는 사실 이런 분지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위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정도인데 돈이 있어야 지금 뭐 파낼 수 있지. 돈 없으면 석유 저거는 하나 파는데 그래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몇 개 파버리면 그 북한은 너무 지버리니까 이제 상당히 경제적인 뒷받침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처음부터 이거 뭐 대충 그 체크해가지고 된 내용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키보드 올람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이 토비아 러스키인데 이 양반이 지구 물리학자예요. 지구 물리학자.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년간 허탕 세월을 하고 계속하니까 성서와 과학 지식을 이제 토대로 유전이 성공된 거야. 성경에서 이래 나오는데 이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이 이름은 유전 이름이에요. 요 유전, 요 유전, 요 유전 이래가지고 한데 세계 2 정도의 그런 게네 하느님이든지 뭐 예수님이 오는데 전부 다 그거다 다 석유를 묻어 놔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호주에서 아주 안락한 생활하다가 하나께도 성서의 이야기가 뭔지 있을 것 같다 해가 요 있죠. 신명기 33절 여기 전부 다 땅속에 뭐 들이받는 그런 예언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믿고 이제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 양반인데 요 보이세요. 요가 바로 이스라엘 요즘 한참 전쟁하고 사는데 산지구 사도인데 요 앞에 1, 2, 3, 4 여가 유전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래 70년 동안 선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저 노르웨이 저 아프리카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기름 조금 써도는데 그거 뭐 교통비니 뭐니 다 쓰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한 100년 쓸 기름이 지금 저장고가 바로 저 앞에 놓여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뭐 저 석유에 관해서 전부 다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석유에 관계돼가지고 전쟁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쟁탈전은 강대국은 뭐 눈치 코치 볼 거 없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원유를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모든 제품이 이런 데서 석유에서 다 만사 행동되는 그래 석유만 있으면 뭐 모든 공업의 원료가 석유에서 뒷받침한다. 이제 오늘 사실은 석유 화물질의 그게 이제 한양대학의 김명찬 교수라는 분이 그 전공을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책을 쓴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판기의 뭐고 테이크아웃용 커피컵, 종이털로 된 포리자 스틱에 바로 우리가 쓰는 바로 요놈이 요 종이털을 만들어서 안쪽에 포리에틸렌이라는 필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 끓는 데서 바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금비경에서 자체거든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환경 호르몬이라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늘 차고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 옆에서 아따 식당 왔는데 고작 채소만 먹고 이렇게 타고 다니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짜장면하고 짬뽕 탕수육 사는 배달할 때 물에 그 랩이 떨어지는 데서 녹아 들어간다 그런 것도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탁할 때 꼭 먹으려면은 절대로 그거를 남다익으로 딴 거를 하고 그 후 덮어 오든지 해야지. 그것이 바로 뜨끈뜨끈한데 하면 일부가 녹아 들어간다. 그래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뭐 뭐 당장 내가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축적되면 나중에 그것을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좀 그거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은 뭐 결혼하면 아를 쉽게 낳는데 요즘은 아들 결혼하면 아가 잘 안 생긴다 하는 것도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 그래서 지금은 또 내가 우리 여성분이만 결혼할 정도의 총각인데는 빤스라고 하는 말구나. 팬츠를 딱 붙이는 그런 옷을 입으면 정자가 죽거나 흐느흐느해가 아가 잘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펑펑한 빤스를 전부 다 입도록 그렇게 오늘 엄마 그 큰 거 하나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딱 보고 한번 이거 팽팽하게 붙으면은 온도 열이 높아가지고 정자가 죽거나 상당히 탈기해가지고 그 성공 안 되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라도 배워가면 뭐 굉장히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임 여성 불임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해도 아를 못 낳는 거라. 이게 뭐 여자들이나 뭐 남자나 전부 다 그런 외부의 화학물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저런 무서운 결과를 낸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유방암, 자궁암, 전리성암, 갑상선암 이런 것도 바로 발병 원인이 그런 데서 온다는 것이 증명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1억 한 3,700만 종인데 하루가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면 환경호르몬 위험성을 알고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라스틱 사는 거는 분리해가지고 버리는 거지 환경 호르몬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잊고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만지고 뭐 하고 아들 말고 하면은 ADHD라고 해가지고 착한 성질, 이들이 부사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나온다는 그런 거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보면 알지만은 이 이제 화학물질 아까 석유에서 유도된 화학물질인데 비스페놀 A하고 푸탈레이트금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우리 버리는 거 플라스틱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물병이라든지 여기 물컵 이런 비스페놀 A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환경 호르몬을 바로 이야기한다. 여기에 보면 선글라스 플라스틱 테나 렌즈 접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계되는 그런 환경 호르몬이다. 그런 게 노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맥주 캔 이런 거 뭐 전부 다예요. 여기 보면 유리병 조림이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유리병에
큰 거 해가지고 뭐 닌겔을 꼽아놨는데 그 언젠가 모르지만 납작한 플라스틱 그거를 해가지고 액체를 넣어가지고 흘리잖아요. 거기에 보니 조사해 보니까 플라스틱에서 녹아 나가는 게 우리 인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이제 플라스틱에 안 쓰고 다시 병을 써가지고 링겔을 꽂고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 무방하는 사이에 우리는 병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뭐 혈액투석 삼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카드 영수증은 열에 반응해가지고 비스페놀 A가 코팅되는 글자 그거를 우리 손에 묻히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놓죠. 얼마나 많으냐. 통사무소 대기표, 기차표, 영화표, 영수증은 만지는 순간 지용성인 비스페놀 A가 손을 통해 들어간다. 우리 몸으로 들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이면 꼭 필요한 영수증 아니면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것이 저 밑에 막 결론으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다.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은 그거 뭐 핸드폰에 얼마 썼다는 것을 그만 간단히 체크해가지고 오는 게 낫다. 나는 뭐 알기 때문에 이또 십자가인데 비닐을 장갑은 못 가가고 제일 끝에 요래 잡아가지고 요 지갑 여가지고 이런 폭력거 덮고 이러는데 그게 참 불편하지. 그래도 장갑이나 손가락에 골무 여기 제일 중요한데 대형마트 7개 계산은 사실 54명을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비스페놀 오일 농도가 굉장히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심히 내가 가서 보면 장갑 들고 골무를 다 찌고 있어요. 나도 또 안 찌면 이거 위험하다고 이야기도 나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석유에서 낸 물질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런 나쁜 어마어마한 저런 이제 우리 그를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주고 아까 저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을 쓰레기 분리하는 데는 우리가 관심이 있지. 이것이 내 몸에 어떤 그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만 무조건 만지고 이런 것은 그 버릴 때도 어쩌고 뭐 우리 선생님 장갑 잘 찢네 오늘 장갑 찌고 만지고 그래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태우고 요 편의점에 컵라면 이럴 때도 바로 요 미량의 플라스틱이 녹아 나온다. 그러니까 라면 그 물 부어가지고 먹는 아들 그것도 위험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뭐랬냐면 ADHD. A는 뭐 attention 주의. 그 다음에 데시핏. 그 다음에 결핍. 알겠죠? 행동 결핍이구나. 그 하이퍼 액티비티. 그 다음에 비활동. 혼란. 이런 게 아들이 뭐 빨고 하다가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그게 ADHD를 찾으면 그거 다 설명을 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편의점 카드죠. 그 다음에 수도 파이프에 코팅이 바로 먹물로 오면 볼수록 거기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갑상선 호르몬 같은 데도 여기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제공해준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있느냐. 화장품의 방부제가 이게 굉장히 환경 호르몬에 이거 뭐 파라벤이라는 방부제 썩지 않도록 이런 약품이 바로 환경 호르몬의 주범인 그런 거. 여기 보면 로션, 스킨, 크림은 물론이고 물티슈, 후광 청결제, 치약에도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환경 호르몬 그러기에는 뭐 쓸 게 없어. 그래 막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갑상선 암발병을 유독에 높아진 이제 목주름에 신경 쓰는 화장 습관 때문에 여성분들은 여기에 이제 갑상선이 이런 몸 밑에 여기에 뭐 주름을 펴갖고 바르는 그것이 바로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참 알고 보면은 참 겁나는데 모르면 팽기는 폈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게다. 여기 보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이 1년 연간에 98.2kg을 사용하고 영국이 적고 미국은 우리 다음입니다.
쓰레기 문제 걱정하지 마. 환경오염은 유해성을 이슈돼야 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쓰레기를 걱정하지만은 실제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게네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거 치울 때는 장갑을 찌든지 아까 그 비닐 뭐 이런 장갑을 찌가지고 옮기 주는 것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지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하천에서 수컷 물고기 관에 알이 많이 발견이 돼요. 쑥놈이 알이 발견된다니. 이게 환경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위험하고 참 혼란스러워요. 여기 있잖아요. 물고기 수컷을 보는 근데 알이 들어있다는 보고가 지금 봤고. 그러니까 참 무섭다 앉아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교하는 환자들이 막 바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가행 행동 증상은 아까 내가 ADHD 그러니까 그거 우리 체크하면 그래요. 아주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경 호르몬이 무차별로 노출되고 환경 호르몬을 덜 쓰는 백지도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백지에 보면 눈이 쟁을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름알데하이드산은 이게 1급 이제 이게 암 물질 그 대신에 그런 게 그 전부 다 풀 속에 다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탄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아까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여기 놓는 거 보면은 메탄이 우리가 놓는데 여기 보면 한 메탄이 아까 CHO가 이게 환경자 문제에서 보면 러시아 지역에 천연가스 파이프가 유출되는 거, 가축의 트름이나 방귀가 증가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해놨는데 전 세계에서는 약 13억 마리인데 요놈이 매년 배출하는 게 한 1억 톤인데 CH4가. 그런데 요놈이 1년 동안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소방기하고 하품에서 나오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환 키울 수도 없고. 메탄가스 1톤을 이산화탄소 20톤하고 해당되는 그런 우리가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벼농사 증가하는데도 메탄이 많이 나오고 요 보면은 제일 밑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토양에 같은 메탄가스가 지금 식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그 다음에 온난화 열대 우림이 확대되면서 여기 저 아마존 그쪽 막 나무 베고 뭐 해가지고 태우고 할 때 그게 메탄가스. 이런 것이 우리 지구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주범이 메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요 두 개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온난화 저게 주범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하는데 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똥인데 뭐 빌빌하는 양반의 똥은 안 되고 아주 건강해가지고 뭐 건강에 거의 완전 무게란 분은 똥 그 처리해가지고 주사 한 방 맞는데 1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분의 똥은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잘 해가 믹사기 갈고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대장에 여면은 대장균이 유익균으로 바뀌가지고 설사하는 것도 뭐 고쳐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똥 산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똥 산업 할 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똥 산업은 뭐 지금까지 강의하면 지금 우리 교과에 이종환 교수라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뭐 72인데 감기 걸린 기억 없다. 지금 뭐 없다. 지금도 뭐 물구나무 서가 있고 뭐 72살인데 당신은 앞으로 똥 사업을 하면은 거부가 되겠다. 내가 작년을 한번 해줘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위막염, 대장염 사는 이런 게 대변 이식 한번 해도 완치율이 80에서 95%예요. 그래서 대변 이식 비용은 약 100만 원이라. 그럼 또 그거를 한번 여 재미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 있지. 치료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식염수를 섞어가 믹서를 간 다음에 대변 용액을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대장에 주입하면은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설사가 나는다. 미국에는 저런 여여 있는 이런 거, 대실료고 있지. 대피실리균이 설사를 일으키는 균인데 이게 미국에는 한 1년에 3만 명에서 이게 오는데 저 주사 맞고 나면 그대로 남고 이제 그거 뭐고 이거 항생제를 하면은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게 다시 악화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요 이제 일회용 비닐 이제 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이런 이제 신약 바이오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뭐를 하느냐 여기에 있는 여기 여기에 보면은 보통 요 바이오 공장은 축구장보다 큰 부지를 사용해야 바이오 이제 약품을 만들어내는데 요는 일회용 비닐을 바로 안에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를 넣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비닐 하나 그 약품이 만들어지면은 빼내고 이게 삼성 바이오직스 그룹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 공장에서도 바로 일회용 비닐로 가고 약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 이게 실제로 이런 거 하려면은 특수강을 써야 돼. 특수강. 괜히 아무 시에나 뭐 이런 용기를만 특수강을 써야 되는데 비닐로 가지고 바로 약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경제적이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김태환 사장 보는 친구는 내가 지도교수인데 이놈이 뭐 창모에는 개성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공부도 좀 했어요. 여름방학 때 선생님 내가 절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후학기 때는 깜짝 놀라게 하겠습니다. 사네. 할까 말까 내가 생각하다. 그래 방학은 중간쯤 돼서 내가 그 절에 전해보니 그런 내가 온 적이 없는데요. 그래 나중에 이놈 자세가 선생님한테 거짓말 해가 되겠나. 못 간다 해야지 못 간다 해가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합섬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합섬에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텍사스 그게 주립대학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뭐 사장 뭐 전부 다 했지. 그 다음에 그 뭐고 문재인 때 이 권리 가지고 매일 뭐 법원에 가가지고 뭐 하고 고생 죽자는데 언제는 다 털어놨고 학회 그런데 모임에 한무성 오고 그러는데 참 훌륭한 제자를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요 보면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역이 어디에 갔냐 영국 메이지 의회를 가는 거는데 여가 제일 많이 발견되고 2등 3등이 참 영예스럽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알려져 있어요. 인천 경기 해안에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 그 다음에 낙동강하고 저 부산 가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이 산재되어 있는 이 오염에 불명예를 한국 2등 3등을 행기요 군데군데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 알지만은 여기 이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인데 또 병 같은 거 묻고 바다 집에 던져버렸던 거. 여기 가려나니까 고기만 묻고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가 있고 하고 여기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환경으로 모니 나는 이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뭐 고기를 나무야 되나 이런 거는 뭐 생각하기가 좀 힘들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전부 다 이제 초미세코는 1mm 이하고 5mm는 미세고 이런 게 쭉 떼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내분비에 혼란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가는데 그 중에 뭐가 있나? 세탁기 속에 들어가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는 게 또 위험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탁기 양복 같은 거 하면 달아가지고 해지는 게 강으로 물이 나가 고기가 하고 연결돼 이런 게 전부 다. 요게 보면 이제 이 바람 물질 이제 여기 포름알데하이드 그런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풀 만들 때 새집지가 있고 백지 바르는 굉장히 따가운 게 요놈이 바로 그 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 암을 일으키는 1급 이제 암물질이다. 이 저런 게 이제 우리가 돼.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요거는 입이 후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일으킨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 그런 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노는 말에 9번 벤츠피렌이라는 요 물질이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물질로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하다가 죽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 막 아주 미세한 흰 가루가 펄펄펄 나는데 반드시 후드라고 뽑아 올리는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밖에 놓으면 이 털은 너무 미세 적으니까 너무 적은 게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플라스틱이 실제로 분리하는 쓰레기로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환경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한데 실제로 그 영양이 어디 나오느냐 식물에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가가 중간에 발견돼요. 그 우리가 봐서 참 희한하지 그지? 식물에서 그 물 사는 그런 데 타고 올라가고 중간쯤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이런 거. 그래 참 얼마나 적은 알갱이가 우리 몸에 휘젓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야기한 중에 정말 쓰레기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비울 때는 몸에 접촉이 안 되게 할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은 여기 끝인데 내가 그 아까 빨리 돌려버리는 거를 조금 한번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조금 요거 하면 북한 그거는 좀 그거 해보고 여기 이스라엘에 아까도 이야기 내가 대충 했는데 이 이제 참 이런 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면은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죠. 사람 한 키로면 만 명인가 뭐를 커버한다. 그런 것하고 똑같단 말이지. 여기 보면은 이게 참 나는 참 눈물 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석유 수입에 고생이 많았다.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 석유를 안 팔아가지고 멀리 아프리카 앙골라 이스라엘에서 앙골라까지 먼생 뭐해 남미 콜롬비아 북유럽 노르웨이 등에서 석유를 끼워오느라 70년간 석유 가격과 전기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의 적국들이니까 니는 그대로 주로도
뭐 관계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석유를 아예 거기서 바로 이웃에서 살 수 있는데 아예 전부 다 안 파니까 완전 참 그런 쇼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한 지구 물리학자가 유전을 발견했는데 2004년 우리가 아까 그 강구 발견한 것도 2004년이에요. 그래서 2004년 우리가 95번째 그 산유국으로 등록된 해가 2004년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그런데 2004년 BBC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은 키보트 알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 키보트 알람이라는 창업자인 극정통파의 유대인들 토비아 러스키 성서와 과학 지식을 토대로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심해에서 발견된 결합 중에 최대 이스라엘이 100년 쓸 수 있는 유전이 참 이런 거 뭐 이용 뭐 국보도 아니고 이런 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공중에 뭐 태워가지고 이런 분을 모시야 안 되겠느냐. 그 양반 아이 뭐 지금도 아마 서름 받고 저 아프리카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할 긴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물리 지구 물리학이니까 뭐 자꾸 성서에서 그런 내용이 석유하고 관계가 뭐 되는 것 같다. 자꾸 자기가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후에 2011년에 아프로테크 2012년에 삼손 그 이후에 말 유전이 연달아 발견되고 2013년에는 세계 에너지 발표에 따르면 북부 페펠라 지역에서 셰일가스 이 석유 말고 오일 셰일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오일 부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덩어리라. 그 덩어리 바위 속에 있는 그것을 또 아까 처리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는 뭐 석유만 넣어도 100년을 쓰는데 그것도 셰일가스까지 또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부러운 나라가 돼버린 택이지요. 그래서 매장량은 최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버렐에 버금가는 2,500배를 세계 2위 수준에 전무하던 이스라엘이 저런 복덩어리가 성서에서 전부 다 예시를 해줬다. 그러니까 저런 양반들도 그 성경을 해석을 굉장히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놈들. 그는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 석유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칼텍스라든지 쉐브론 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BP 사고 대형 한 6개를 쭉 묶어가지고 메이저라고 하는데 석유의 메이저 큰 대형 회사를 메이저 회사라. 자, 1980에 이스라엘에 이주했는데 러시킨이 호주에서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히브리 성서, 구약성서 신명기의 한 구절과 이 구절에 관한 중세라비 라시언 해설을 읽는 것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뭐 성서라도 이래 읽은 짝인데 지구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자꾸 땅하고 하늘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잡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복을 빌어 주었다. 신명기 33장 13에서 15절에 요셉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야훼께 복을 받은 땅, 위로 하늘에서 더없이 값진 복이 내리고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어오는 땅, 쏟아지는 햇볕에 소담스러 오곡이 여물고 다달이 백바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태고적 산맥에서 열리는 특산 우영한
동산의 보물 그런 이런 것이 이제 이 벌시로 암시를 한다 이게인데 그 밑에 신명기 3장 18, 19절은 줄론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줄론아 절기어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사가라 너 천상에 살며 거룩하여라. 민족은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져 있는 보배. 이게 바로 석유를 암시하는 말이거든. 아까 모래 치우고 내려가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학자들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자기가 이제 되뇌이다가 그 다음에 한번 어디 가느냐. 여섯기는 자 미국으로 또 갑니다. 1990년 5월 뉴욕으로 가서 하시디 유다이즘의 지도자 랍비 메네헬 메디들시리에게 자문을 구해가 그는 스터브 3사 계획을 축복해 주면서 그 성공을 거둘기라고 말해줬다. 위에 분민자 인원하러 가니까 석유는 옳기다. 힘내라. 그 말을 듣고 러스키는 즉시 시드니에서 있으려고 아까 시드니에서 아주 편한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왔다 이 말입니다. 러스키는 성서의 말씀을 믿고 기보토 올람 회사를 설립하여 1994년부터 유전 탐사 시추를 시작해가 러스키는 유전 발굴에 두 번 성공해서는 경제성이 없었다. 이 서류에서는 경제성 말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얼마서 1만 1억 얼마에서 2만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에 안 속하면은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있다. 이거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탐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04년에 경제성 있는 이런 세편자 이런 이야기들. 이 양반이 그 석유 인근을 발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유전 가스전 아디프여는 1880억 평방 입방메드 열은 이자고 매장량이고 여는 3조 4,600억 평방메드 세조급이죠. 그래서 타미르, 삼소 이런 것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유전이 계속 발굴되니까 이것은 얼마나 그 친구의 업적이 전 국가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명 인사가 10,000명을 키운다. 옛날 이건희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 자기는 인재를 기르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위한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요거는 이제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중 하나는 독일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베를린하고 바그다드 노선을 건설하려 하자 영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이 석유 관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코카서스의 지방 유전을 점령하기 위해가 있고 세계 2차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은 그들이 장악한 동인도 제조의 석유 자원이 미국의 위협으로 불안해지다. 진주만 공개하고 우리는 진주만을 어떻게 그마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미국을 그 괴롭힌지 모르는데 이런 석유의 빚 이런 것에서 일어났다. 이런 때 전쟁은 이면에는 석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참 우스운 일인데 20세기 후반의 석유전쟁은 1991년 쿠웨이트에서 발발한 걸프전이 그 출발인데 독재로 얼룩진 불량 정부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하소식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려고 50만 병력을 파병했다. 미국이 전쟁을 불사한 것은 석유 통로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전부 다 석유. 석유를 둘러싼 세 번째 공포는 2003년 3월 부시 대통령이 대를 이어 이라크를 불법 침공하면서 벌였다. 미국은 영국과 결정해서 침공 이후를 이라크의 알카에다 지원과 대량 살상 무기 보유로 내세웠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석유에 의해서 꿈을 꾼 전쟁이다 본 것이 그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질문 받고 교수님 앞에 혹시 질문 아니 아무게라도 뭐. 예, 뭐라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석유 전쟁이라 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종교 전쟁이 아닌가 이런데 그 석유 전쟁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종교 전쟁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뭐 성립파 무슨 파다 한파만의 우간의 전쟁이 아닐라지. 뭐 백그라운드에는 석유도 있지만은 그 종교가 아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석유라는 그 매체가 꼭 일단은 그것은 뭐 틀림없으니까 뭐 우리가 좀 아랍국은 전부 다 종교 전쟁이지. 나서부터 지금까지 종교 전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아까도 이야기했던 미국도 모든 것을 되는 것은 전부 다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해방시킨다 뭐 하지만 그 속에는 석유가 딱 있어가 있고 석유를 확보하기에는 지금은 미국에는 굉장히 저장이 몇 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대로 미국 석유는 안 쓸 정도로 지금 미국은 탄탄하게 우린 같으면 뭐 일주일도 못 쓰면 석유가 저장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미국은 특히 아까 거기에서 뭐 가스 오일 부른 거 가스오일, 셰일 가스 부른 거 있잖아요. 그런 딴 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아주 미진한데 미국은 그것이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요즘은 뭐 거의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셰일 가스를 다 파내 가지고 그 에너지를 제공해. 옛날에는 뭐 수입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미국은 수출을 할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독도 지하에 예. 그 우리가 한 100년 쓸 수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드가 묻혀 있다 하는데 이 개발 계획은 뭐 성립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본이 그거를 상세하게 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제 독도를 문제 삼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지하에 묻혀 있는 아까 그 하이드레이트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터집이다. 이제 이렇게 봐서 그거는 아마 굉장히 지금 힘들 겁니다. 양국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파내기까지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래 하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누가 하나를 쓰러뜨려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니까 서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서 있는 거는 뭐 아까 100년 쓸 수 있는 그런 게 다 일본에서 조상 데이터가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교수님께서는 석유의 생성설에 대해서 유기체설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석유가 무기체설이냐 유기체설이냐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기체설을 주장하시는지 유기체설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그런데 사실은 무기설 그런 거는 뭐 총매 그런 그런 말에서 놓은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유인 성인설은 유기체로 전부 다 거의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와 그 생성은 무기 이런 식으로 해도 거의 지금은 유기 생성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 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석유가 생겨난 그 자체는 전부 다 동식물과 그 사람이 뭐 사람은 뭐 빼더라도 보통 식물이 한 90%, 딴 동물이 한 10% 이래 가지고 석유가 조성된다 이런 게 데이터 놓여 있기 때문에 유기성인설로 일반적으로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석유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하자원 중에 금, 은, 철, 구리, 뭐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모양으로 어떤 지역의 일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석유도 왜 열대지방에 많이 있느냐? 저는 석유 무기체설이 맞지 않느냐? 왜? 금이 어디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의 합성 물질이지만 석유는 무기체설이 맞지 않느냐? 이 지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미 벌써 만들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 같은 것도 바다 밑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뭐 하여튼 그 석유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주장을 해가지고 서로 아까도 파면은 없어진다. 또 그 다음에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이런 두 설이 있어요. 그 파내버리면 그 결국 없을 거다 이가 이런 말은 되는데 이 지구의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데서도 석유가 올라오니까 그것은 뭐 우리는 그쪽에 얼마든지 그 지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무기설도 자기가 지원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석유 자체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지 없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기설을 뭐 지원하는 지지하는 쪽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데서 석유 대사무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세 분 교수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열강해 주신 경북대학교 심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10월 31일 되겠습니다. 한두 줄로 쓰시면 됩니다. 사이사이에 쓰시면 잘 나옵니다. 67년도부터 70년도까지